KBS2 주말 연속극 다리미 패밀리 34회가 방송됐습니다. 다음 주면 끝나는 다리미 패밀리, 이제 단 2회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슴 저미는 강주와 다리미의 이별 장면과 이어 세탁소 온 가족이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미 패밀리 34회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강주와 다리미의 모습이 그려져 정말 마음 아픈 회차였는데요. 또한 지연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봉희의 모습, 그 굴욕스러운 모습을 봐야 하는 딸 다림,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와 엄마 사이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는 강주,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와 함께 사는 힘없는 노부부의 마음이 그려져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장면에선 세탁소 전 가족들과 강주까지 모두 경찰에 연행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33회 엔딩 장면은 혜자로부터 지연이 모든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는데 지금 강주가 막고 있다는 걸 들은 봉희가 직접 지연을 찾아가 무릎 꿇고 석고 돼지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지연은 봉희 옆에 함께 무릎 꿇고 앉아있는 다리미를 보며 이 동네도 떠나고 네 딸도 회사 못 다니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장면을 강주도 보게 되지만 강주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봉희는 그러겠다고 답하고 돌아섭니다. 강주가 집으로 들어오자 지연은 강주가 세탁소 가족들에게 잘하는 게 너무 서운하고 네가 날 버린 것 같아 제일 마음이 아프다고 하소연하며 웁니다.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 강주는 엄마가 또 안쓰러워 시키는 대로 선도 보겠다고 하며 엄마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집에 돌아온 봉희는 시부모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길레와 만득은 40년 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한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다음날 다리미는 강주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사표를 내고 돌아옵니다. 다리미는 이별의 아픔을 세탁소 다림질을 하며 잊으려 애썼습니다. 이때 강주의 보고 싶다, 만나자는 문자가 오지만 다리미는 봐서 뭐해? 보면 뭐가 달라져? 라고 애써 피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리미는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봅니다. 오뎅바 안에 강주는 혼자 청승스럽게 앉아있고 다리미는 들어서자마자 보고 싶어 온 마음을 감추려고 자신이 낸 사표를 빨리 결제하라고 다그칩니다. 강주는 헤어지는 거 말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다리미는 사표 수리하고 이제 문자도 보내지 말라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며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맙니다. 이제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모질게 말하는 다림에게 강주는 이비서, 이대리, 횡단보도, 북두칠성을 차례대로 읊어대고 다림과의 추억을 나열하며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한편 길레와 만득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결국 지연에게 죄를 고백한 후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밤새 지연에게 사과의 편지를 써서 편지함에 꽂아두고 택시를 타고 한강 다리로 향했지만 택시기사는 이들의 생각을 눈치채고 다시 집으로 모셔다 줍니다. 다행히 퇴근하던 승돈이 우편함에 꽂힌 편지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편지에 봉희는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 우리 며느리 미워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이 쓰여져 며느리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승돈은 편지가 의미심장해 얼른 그 편지를 봉희에게 전해주고 봉희는 길레와 만득이 잘못될까봐 머리가 아득해지고 안절부절하며 온 가족은 발칵 뒤집힙니다. 남편이 없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지켜내야 하는 가장 봉희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길레와 만득을 본 봉희는 반가움에 오열했습니다. 미옥은 딸 수지가 지하철 물품 보관함 영상을 보고도 자기한테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질책하고 지워진 무림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몰래 복원시키라고 지시하는데요. 결국 복원된 영상을 보고 윤미옥은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걸 확신하고 청렴 세탁소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러브캐피탈 김성우는 지연이 자신의 비리를 은행에 고자질하는 바람에 은행에서 쫓겨나고 저축은행과 합의하는데 30억이 필요해진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에 지연이 돈을 찾아 은행에 입금하러 올 때 일행들과 그 돈을 훔쳐 밀항선을 타고 여길 함께 떠날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청렴 세탁소는 폐업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사갈 날이 되어 온 가족은 짐을 싸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옥은 무림을 포함한 세탁소 전 가족을 작물 취득과 보관, 직무유기 등의 죄목으로 체포해 갑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강주가 다리미네가 이사 간다니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가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미옥 서장한테 따집니다. 돈 주인인 우리 엄마가 신고 안 하고 용서하는데 왜 연행하냐고 항의하며 사랑하는 여자의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 장면은 정말 믿음직하고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강주가 자신이 그 돈을 묻는데 일조했다고 말하자 미옥은 그럼 당신도 증거 은닉죄에 해당하니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다리미가 아무리 말려도 강주는 항의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같이 가자는 서장의 말에 다리미가 잡혀가면 나도 잡혀가야지 라고 스스로 다리미 옆자리에 기꺼이 올라탑니다. 34회는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고 책임지려는 강주의 듬직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지연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합의해주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려면 아무래도 세탁소 가족들이 지연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설정이 하나 나와줘야 합니다. 저는 다음 회에 김성훈이 지연의 돈을 강탈해가는 과정에서 세탁소에 그 누군가 구해주는 걸로 그려질 줄 예상했는데요. 이번 회를 보니 세탁소 가족 모두 경찰서로 잡혀가서 그런 장면이 나오기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회 예고를 보면 경찰서에 온 지연을 보고 강주는 이제 다리미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해 지연의 열만 더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 2회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지연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돌아설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